네, 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맹점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상, 채워 넣기라는 걸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눈에 망막상에 맹점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경험을 못 하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오늘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경험을 못 하죠?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답을 듣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안구가 둘인데 이 망막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판박이처럼 복상것처럼 똑같진 않아요. 게다가 제가 앞에 어떤 특정한 지점을 본다면은 그 지점에 반사된 빛이 두 눈에 들어올 때 망막상에 바로 동일한 위치에 그 빛이 도달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죠? 이쪽 눈에는 맹점에 떨어질 수 있는 화면상의 어떤 한 지점이지만 그 지점으로부터 반사되어 온 빛이 이쪽 눈에는 맹점이 아닌 곳에 도달한다면은 결국 뇌에 그러한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가서는, 우리 이미 후두엽이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두엽 이후에 또 그 시냅스 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뭘 본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낼 텐데, 그것들이 또 우리 앞에 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 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연결하는 뇌량, 뇌들보가 있다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지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좌뇌, 우뇌를 서로 연결하는 뇌들보, 뇌량 이렇게 부르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뇌, 우뇌에 그렇게 처리되어진 입력된 정보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그죠?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좌뇌, 우뇌가 소통을 하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어떤 한 지점을 제가 보고 있다. 평상시에도 눈을 늘 이렇게 고개로 돌리고 몸도 돌리고 하면서 보고 있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야상에 어떤 한 지점은 오른쪽 눈의 맹점 부위에 도달할 테고, 그죠? 바로 그 지점에 도달된 빛이 왼쪽 눈에는 맹점이 아닌 부위에 도달한다면은 그것이 입력되어서 나중에는 좌뇌 우뇌가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점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맹점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지? 바로 두 눈을 갖고 있는데, 맹점 부위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그죠? 시야상에 항상 일치하진 않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쪽 눈을 감는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적용이 안 되죠. 한쪽 눈을 감는다면 제가 위를 쳐다보든 오른쪽 아래 위를 쳐다보든 이렇게 눈을 열심히 굴리더라도, 그죠? 보여지는 화면상에 어떤 한 지점은 반드시 맹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 한 지점에 반사된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그런 전자기파 에너지는, 그죠? 분명히 맹점에 도달할 거예요. 이쪽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야상에 뭔가 뻥 비어있는,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제가 고르지 못하겠어요. 왜? 일단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구멍이라 얘기하죠. 제가 한쪽 눈을 가린다면, 이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든 오른쪽 눈을 가리든 왼쪽 눈을 가리든 보여지는 시야상에 분명히 맹점에 해당하는 이 시야상의 어떤 구멍, 뻥 비어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험돼야 돼요. 그런데 왜? 한번 해보세요. 금방도 제가 해보시라고 했는데 경험이 안 되죠. 왜 이렇죠? 바로 그걸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채워 넣기입니다. 자, 먼저 맹점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자, 맹점 이제 찾아보시는, 이게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이게
금방 또 안 찾아질 수도 있는데, 못 찾겠다,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찾겠다, 찾기가 만만치 않다,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보지 않으면 금방 찾아지지 않거든요. 안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맹점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맹점 봤을 때, 맹점이 왜 맹점이란 부위가 생겼죠? 그 부위로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이 빠져나가서 시신경을 바로 이루는 부분이고, 바로 그 같은 부위로 뭐죠? 혈관이 들락날락 하는 부위였죠. 그렇게 혈관과 시신경이 같은 부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시신경과 즉 신경절 세포의 축삭과 혈관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 자체가 없어요. 그럼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빛이라는 경험을 할 수 없죠. 당연히 뭐 코에도 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그러한 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냄새라고 부르는, 냄새라고 우리 이름 붙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맹점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만약 맹점이 없다면은 이 눈 자체가 뭐 기능을 떠나서 아예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그죠? 유지될 수가 없겠죠. 예. 그 안에 혈관으로 다 이렇게 영양이 공급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뭐 그죠? 죽게 될 테고 뭐 썩어버리게 될 테니까, 아예 맹점이 없이는 눈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기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맹점 채워넣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맹점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채워넣기부터 먼저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맹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느 쪽 눈을 찾아볼까요? 오른쪽 눈을 찾아보죠. 자, 오른쪽 눈을 찾아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시각경로 여기 보죠 한번. 네, 시각경로 보시면 이 부분, 시신경이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맹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지금 망막이라 써놔서, 망막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이만큼이 망막이고, 그죠? 망막 중에 지금 시신경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결국 이 혈관이 들락날락 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맹점 부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요쪽 눈을 제가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코가 있는 위치고, 여기다가 쓸까요? 코가 있는 위치고, 뭐 이건 아래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위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구 형태는 지금 요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맹점이고, 시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나가는데, 이 망막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 가장 상을 또렷하게 보는 부분, 우리 맨 처음 시각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복습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짧은 동영상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죠? 초점을 맞추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보는 부위다, 보는 부위에 해당하는 망막상의 위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초점 맞추는 부위가 이 망막상의 정중간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딱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어.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초점이 가장 뚜렷한 시각상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위다. 거기에 해당하는 망막상의 부위라면은, 맹점은 그 부위보다 약간 안쪽에, 즉 코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을 보면은 이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망막상의 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위와 지금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요 부위 사이, 요 각이 한 15도 정도 돼요. 15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른쪽 눈을 가지고 맹점을 지금 얼추 제가 위치를 찾아본다면, 눈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맹점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코에 가깝게. 코에 가깝게 한 15도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점에 빛이 도달하는 부위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초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시야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 부위에 상응하는 이 망막상의 위치가 여기 중간인데, 거기에 중간에 대한 전문적인 이름이 있어요. 중시화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는데, 제가 뭐 우리한테 지금 딱히 필요하지 않는 거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필요할 때 소개하려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바로 그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라 얘기하는 그런 중심화라는 부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 부위에서 이쪽에 있는 부위가 시야상에 이쪽에 있는 부위가 지점이 맹점에 빛이 도달할까요? 아니죠. 왜? 우리 처음에 이것도 슬라이드 있으니까 볼까요? 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건 지우지 말고 제가 좀 이따 또 사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펜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펜을 본다가 아니라 펜이 보여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개미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펜을 본다, 펜이 보여진다 할 때 이 펜이 망막상에 펜에 반사된 그런 빛, 전자기파 에너지가 어떻게 이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이렇게 도달할 때는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된다 했죠. 자, 그러면 자, 뭐 다시 돌아갈 필요 없지. 자, 요 그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게 코입니다. 이게 요 눈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오른쪽 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오른쪽 눈의 맹점은 요게 이제 여기다가 요게 맹점이 될 테고 요 부위가 초점이 잡혀지는 부위인데 중심화라고 그렇게 해부학자 불러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괄호로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괄호로 하고 지금 한 15도 정도 아니니까 코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하 좌우가 뒤바뀌니까 이 맹점에 빛이 떨어지는 내 시야상의 부위는 제가 딱 앞을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그죠? 시작되어지는 오른쪽 어떤 대상이나 화면에서 반사된 빛이 맹점에 떨어지겠죠. 잘 전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맹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 맹점 찾아보죠. 왼쪽 눈 감고 좀 이따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해서 하면 돼요. 자, 왼쪽 눈 감고 왼손을 이렇게 엄지를 펴서 쫙 뻗는 거예요. 뻗은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이 엄지의 이 손톱 끝을 딱 째려봅니다.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왼손의 엄지 손톱이 바로 제 오른쪽 눈의 망막상에 이 중심화에 딱 잡혀서 그죠? 이 보여지는 시야 중에 이 부위가 딱 초점이 잡히도록 제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왼손과 높이를 똑같이 한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평행으로 옮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옮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쭉 펴서 앞으로 쭉 펴고 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을 오른 눈이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 초점 맞춘다 이거죠.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똑같은 모양 하라고 이 끝과 같은 평행으로 이렇게 쭉 펼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제가 이 왼손 손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손가락이나 손도 제 시야상에 이 오른쪽 눈의 시야상에 들어와 있지만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뭡니까? 중심화에 지금 빛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손에 반사된 빛이 중심화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요. 그죠? 이 윤곽도 뚜렷하지 않고 뭐 어슴푸레하게 겹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다 보면은 이거 지금 손가락 움직일 때 내 눈이 이 손가락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손가락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눈은 딱 왼손의 엄지손톱을 딱 째려보고 그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평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고 평행으로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찾았습니다. 제 이 왼손 이 엄지손가락이 날아가고 없어요. 예. 바로 이 지점이 제 오른쪽 눈의 중심화가 지금 왼쪽 손톱에 맞춰져 있고, 그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 손톱에 반사된 빛이 지금 어디? 중심화에서 코 쪽에 가까운, 왜 상하 좌우가 역전된다 했으니까 지금 코 쪽에 가까운 15도쯤 되는 내 맹점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반사된 빛이. 그런데 맹점에는 광수용기 없으니까 제 지금 손가락이 이만큼 날아가 보고 주먹처럼 보여요. 쟤한테는. 이게 없이 바로
맹점을 찾은 거예요. 그 지점 또 지나면 또 나타나요. 예. 여기는 지금 요 손가락, 즉 시야상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데 상응하는 중심화에 가깝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이미지가 이제 또렷하게 제법 또렷해졌어. 그런데 이렇게 멀어지면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제가 경험하지만 이 상이 또렷하진 않아요. 여기 초점 맞춰진 이 손가락만큼은, 왼쪽 손가락만큼은. 예. 눈이 이 오른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째려보시고 하면은, 자, 없어졌어. 맹점에 떨어졌어. 나타났어. 없어졌어요. 나타났어. 없어졌어요. 제가 맹점에 떨어뜨리면, 예, 제 손이 이렇게 보여요. 이만큼 손가락이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제 맹점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더욱 좋고, 못 해보셨다 하더라도, 제가 다음 내용 나가는 중에 여러분 못 찾으셨다 하더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자, 왼쪽 눈 또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요. 오른쪽 눈 감고, 이때는 손가락을 이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오른쪽 눈 감고, 그죠? 오른손을 쭉 펼쳐서, 왜? 지금 중심화보다는 초점이 잡혀지는 곳에 해당하는 그 부위보다는 맹점이 코 쪽에 15도 정도 가까우니까 초점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코 쪽에 가까운 맹점이 떨어지려면은 그 빛이 반사되어지는 대상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야지만이 상하 좌우 역전돼서, 그죠? 코 쪽에 가깝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왼쪽 눈 합니다. 오른쪽 눈 감고, 오른손 쭉 펴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쭉 올려서 왼쪽 눈으로 오른손의 엄지손을 딱 째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손을 쭉 평행으로 가도 제 손이 이렇게 보여요. 뭉텅 잘라진 것처럼 보여. 나타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제 맹점 찾은 거예요. 바로 이 부위가 제가 여기를 초점 맞췄을 때, 여기를 초점 맞췄을 때 이 부위에 떨어지는 빛이 지금 맹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눈알을 이쪽으로 굴린다면은, 그죠? 여기 초점 맞춰 이쪽으로 굴린다면은, 여기 초점 맞춰버리면은, 맹점은 더 이쪽으로 가야겠죠. 예, 이쪽이 지금 맹점이에요. 또 손가락이 잘려버리고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한번 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 이상을 여러분이 옳거니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백문이불여일견.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듣더라도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시각이니까 한번 보시면, 달리 얘기하면 시각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텐데, 바로 지금 한 것이 맹점을 찾은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보려고 했던 것 이제 봅니다. 자, 이러할지인데, 자, 이것 해봅니다. 저는 이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모니터 상으로 보고 이미 해봤고 또 해볼 텐데,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죠? 이 빨간 부분이 여러분한테 빨갛게 보이죠? 이게 이제 파란색 계통의 붉은색 원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오른 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왼 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 자료 갖고 있죠? 갖고 있다 하면은, 그죠? 오른 눈으로 해봐야 되겠어? 왼 눈으로 해봐야 되겠어? 저는 모니터 있으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모니터 보면은, 자, 십자 부분이 초점에 떨어지고, 중심화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 화면상의 십자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테고, 그리고 이 원 부분, 붉게 보이는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맹점은 중심화, 초점이 맞춰지는 부위보다 코 쪽으로 한 15도 정도 안으로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거는 왼쪽 눈으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왼쪽 눈으로 저도 여러분 이거 갖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 가지고 해보세요. 아까 손가락 한 것처럼. 자, 가리고 저도 합니다. 저는 모니터 보고 합니다. 십자를 딱 째려보고, 좀 눈을 굴리면 안 돼요. 십자를 째려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죠? 아까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거는 여러분 종이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십자를 보고 그대로 앞으로 다가가 봅니다. 아니, 이제 멀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점점점 다가가면은 결국 이것이 그죠? 거리가 넓어지는 셈이 되겠죠. 다가가면은 좁아지고 넓어지고 멀어지면 좁아지는 셈이 되겠죠. 아까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걸 이렇게 옮겼다 밀었다 이렇게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죠? 이 화면으로부터 이 그림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가지고 자료 프린트 하신 거나 아니면 여러분 모니터 아니면 핸드폰 상에 동영상 보신 분은 뭐 PC가 되었든 간에 그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고 하는데 뭐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모니터를 들고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하시든 아니면 모니터라면은 저처럼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프린트 하셨다면 그 종이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십자에다가 지금 제가 딱 초점을 맞추고 즉 십자 부분이 중심화에 떨어지도록 하고 맹점을 찾는 것이니까 이거는 오른쪽 눈이 아니라 왼쪽 눈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얘기가 많이 자꾸 길어지는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이 십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빨간 부분이 맹점에 떨어오도록 하겠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뒤집으시거나 모니터를 뒤집기는 힘들죠. 핸드폰을 뒤집으시거나 프린터물을 뒤집어서 십자를 이쪽에 두고 이 모양을 이쪽에 둔다면은 어느 쪽 눈으로 하면 되죠? 오른쪽 눈으로 하면 되죠. 예. 맹점은 중심화보다 즉 시야상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극에 상응하는 그 망막상의 중심화보다 그쪽에 15도 정도 가깝다 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전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거나 그죠? 여러분이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게 안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모니터를 두고 왼눈 뭐 이렇게 안 가려도 되죠. 이렇게 감고 있어도 되는데 뭐 뜰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왼눈으로 십자를 딱 째려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 각이 넓어지죠. 멀리 가면 이 각이 좁아지죠. 그러면 결국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해봅니다. 됐어요. 저 지금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까도 손가락도 그렇지만 이거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걸 해보셔야지만이 지금 이걸 그죠? 설명 필요 없어요. 바로 이걸 뭘 얘기를 하는구나 알 수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 예, 이게 보는 거니까 불여일견이고 그죠? 뭐 다른 우리 감각이라면은 경험해 보는 것이 뭐 다 설명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파란 막대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파란 막대만 보여. 이 빨간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파란 막대만 보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맹점에 이게 떨어진다면은 아까 손가락이 이만큼 잘려버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해보셨죠? 꼭 해보세요. 제가 해보시라는 얘기 한 3번 하는데 꼭 해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맹점의 이 부분이 떨어진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맹점에 도달한다면은 이렇게 보여야 되죠. 제가 거의 비슷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보여야 되죠. 안 똑같죠?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나의 막대의 색깔도 똑같이 동일하게 푸른색으로 보여요. 바로 뭐예요? 맹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그죠? 어떻게? 이 아래 위가 덜커덕 붙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왜 붙었다면 이 길이가 짧아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이 금방 해보시면 이것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길인데 이 부분이 그대로 연속된 그죠? 이 부분이 없어지고 비워지니까 짧아졌다 이것도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하나의 동일한 형태 모양이죠. 뿐만 아니라 색깔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경험이 돼요. 자,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랑 실제랑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을 맹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막대로 같은 색깔, 빨간색도 아니에요. 색깔도 달라지고 하나의 막대 파란색을 경험하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경험 현상을 채워 넣기라고 합니다. 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망막 맹점상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이제 뭐 또 소개해드리고 하고요. 이러한 채워 넣기라고 이후에 학자들이 이름 붙였겠죠. 이런 현상을 채워 넣기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러한 현상을 처음에 경험한 어떤 분이 야, 참 신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런 부분도 다 그죠? 그렇게 알아서 그 부분을 채워 넣어 주시는구나. 그 부분이 뭐 채워 넣기라는 이러한 전문적이보다는 학자들이 이름 붙인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맹점에 곧 떨어지는 부위는 이 부분을 구멍으로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보는 이 시야 중에 맹점에 해당하는 부위는 그죠? 구멍으로 남겨놓지 않고 이 부분은 다 채워 넣는구나. 이 부분은 다 구멍으로 남겨놓지 않는구나. 얼마나 그죠? 그런 오류가 없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과학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우스운 얘기, 재미난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대화 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 그죠? 또는 우리 앞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음과 내 얘기할 때 어떤 뭐 실체, 본질의 문제, 존재의 문제 이런 것과도 다 연결된 그런 얘기예요. 뭐 철학적으로 존재나 실체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철학적 용어가 나오니까 개념이 잘 전달 안 되고 또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넘어서 깨달음까지도 제 스스로 그렇게 가져야 되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이런 자연현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감각들 그리고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 다 내추럴한 자연현상이죠. 그죠? 내추럴한 네이처가 아니라 뭐 네이처 자연이란 것이 자연 현상의 대표적인 대상도 되지만 그죠? 자연적인 현상, 내추럴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 바로 우리 다른 감각과 다른 경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앞으로 뭐 기회 되는 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각과 국한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한 사람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 보는 화면에서 그렇게 뻥 비워진 구멍과 같은 그런 부분을 그죠? 메꿔주기 위해서 신이 다 전지전능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과학자는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과학자는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아예 맹점을 만들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대화가 웃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조금 전에 했던 얘기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존재가 뭔지, 실제가 뭔지,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인식이 뭔지 또는 한계가 뭔지 그걸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존재다, 본질이다, 실체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채워넣기 현상을 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었대요. 자, 이 채워넣기 현상. 이 채워넣기 현상은 지금 망막에서 맹점은 자연스러운 부위예요. 자연스러운, 내추럴하게 우리 눈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리고 맹점에 떨어지는 빛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능적인 어떤 특징이에요. 그런데 시신경상에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이 시신경을 이룬다 했죠. 시신경상의 어떤 일부분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시신경절에 망막에 있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시신경을 이루는데 그 150만 개 제가 지난 시간에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몇 개냐 그래서 시신경이 오른쪽 왼쪽에 있을 텐데 그것이 각각 몇 개냐 100
100만 개를 했던가 1000만 개를 했던가 제가 얼추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150만 개를 이쪽에 150만 개 이쪽에 15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150만 개의 신경절 세포의 축삭 중에 일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망가진 신경절 세포의 축삭을 통해서는 활동 전이가 전달될 수 없죠.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시각 정보는 결여되는 거예요. 즉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맹점처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시신경상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디 시선을 거친 다음에 후두엽에 그죠? 시각 피질 그 가장 먼저 도달하는 부위를 1차라 얘기해서 1차 시각 피질이라 부른다 했는데 시각 피질상의 어떤 세포가 지금 이제 시신경을 이루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아니라 시각 피질상의 세포가 뭐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거나 그죠?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예로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럼 결국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그 주의 세포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경우는 좀 더 심각해요. 그러면 그 터져버린 그 혈액 때문에 세포들이 막 또 2차, 3차 했던 그런 반응에 의해서 그런 세포 독성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막혀버려도 그와 유사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포들이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1차 시각필상의 어떤 일부분이 세포들이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채워넣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맹점에서 채워넣기 현상,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내추럴한 것이고, 그죠? 시신경상의 어떠한 이유로, 그죠? 손상이 있다든지, 일부분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1차 시각 피질, 대뇌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 세포들 중에 일부분, 즉 1차 시각 피질 중에 일부분이 손상됐다든지 하더라도 그 시야상에 분명히 시야상의 그 부위의 세포나 그죠? 시신경을 이루는 축삭이 전달하는 시각 정보가 시작되는 분명히 시약상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한 것이 그냥 뻥 비어 있다든지 구멍이 있다든지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채워넣기란 용어는 맹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시신경이나 시각 피질상에 그러한 손상이 있더라도 채워넣기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맹점에서의 채워넣기는 금방 이런 경우처럼 색깔도 이런 색깔도 아니고 이런 모양도 아니고 똑같은 길이에 막대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채워넣지만 금방 말씀드린 시신경이나 아니면 시각 피질상의 그런 손상으로 인한 그런 채워넣기는 그거는 말 그대로 내추럴한 거야. 내추럴, 즉 자연스러운 본디부터 그러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채워넣기 현상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냐에 따라 그 결여된 부위에 주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본인들은 그것을 환각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 아예 채워넣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 부위가 그냥 뻥뻥뻥 비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뇌졸중이 일어난다든지 시각 피질 부위에 아니면 망막상에 맹점이 아니라 망막상의 어떤 부위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쉽게 망가지는 부위 중에 망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그 맹점을 통해서 혈관이 들락날락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심장, 뇌, 망막, 이런 것들이 고혈압에 좀 손상되기 쉬운데, 망막상의 어떤 부위가, 맹점이 아닌 어떤 부위가 그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혈액이 공급 안 된다든지, 어떤 혈액 공급상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버리면, 즉 광수용기도 죽는다든지 그 이후에 광수용기로부터 정보를 받는 세포들이 죽어버리면 그 부위는 뻥 비게 되는 거예요. 빈다보다도 그 부위에 도달하는 빛은 우리가 정보 처리를 못하죠. 결국 제가 의식적으로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상에 뻥뻥뻥뻥 비어있는 부분, 즉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채워넣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평면에 흰 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신경이나 1차 시각피질상에 그런 손상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손상된 세포가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에 해당하는 이 화면상의 어떤 한 부위가 그죠? 뻥 비어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가 채워지는데 흰 벽을 보고 있는데 그 뻥 비어져 있어야 할 부위가 어떤 다른 이미지, 즉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죠? 보여지고 있는 이 시야상의 어떤 다른 주변 자극들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채워넣기 현상이라 하고 그걸 그 본인들은 환각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채워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죠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채워지고 이러한 현상을 찰스 보넷 신드롬이 증후군이죠. 예. 중이 아니고 찰스 보넷 증후군, 찰스 보넷 신드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채워넣기 현상, 제가 또 지웠네요. 채워넣기 현상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런 찰스 보넷 현상은 내추럴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야상의 다른 부위와는 뭔가 아기가 안 맞는 엉뚱한 그러한 시각적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환각을 경험한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은 찰스 보넷 증후군, 찰스 보넷 신드롬도 채워넣기 현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점에서 일어나는 이 채워넣기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하게끔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부위가 맹점에 자, 채워넣기 현상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부위가 맹점에 도달했어. 그럼 이 부위에 도달된 빛이 맹점에 도달하니까 전혀 이 부위로부터 시작된 빛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죠. 없으면은 바로 어디서 망막이 아니라 어디서 시각 피질에서 네. 망막에서 시작해서 시신경을 따가 시상, 그 다음 시각 피질로 간다고 했는데 이 망막이 아니라, 그죠? 이 중추신경계, 뇌 안에서 위에도 사각형 모양의 직선 모양의 파란색, 밑에도 사각형 모양의 직선 모양의 파란색. 그렇다면 중간도 당연히 막대기 모양의 파란색일 것이다라고 뇌가 해석을 해서 해석이란 말을 이후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만 해석을 해서 이 부위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거는 내추럴한 현상이에요. 채워 넣는 거예요. 왜? 인공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지금 이 그림만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죠? 뭐 내추럴한 경우에 그죠? 자연적인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파란색의 직선이 시작하다가 갑자기 둥근 모양의 빨간색이 중간에 있고 다시 파란색의 직선 모양의 이러한 형태를 지닌 것들은 내추럴한 경우에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없단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거나 지금 이미처럼 이게 그려놓은 상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뇌는 내추럴한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뇌는 바로 맹점에 이 부위가 도달하면 어떻게? 위에도 파란색, 밑에도 파란색. 그러면 중간도 파란색일 거야. 밑에도 직선 막대기 모양, 위에도 직선 막대기 모양, 밑에도 직선 막대기 모양이면 중간에도 당연히 직선 막대기 모양일 거야. 라고 뇌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모양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이 저렇게 다른 경우는 내추럴한 경우에 지금 제가 내추럴하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내추럴한 경우에는 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없죠. 없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해석해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찰스 본의 증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추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워 넣을 때 그 채워지는 부위가 주변, 아래 위, 이것처럼 아래 위 맥락과는 다른 엉뚱한 그러한 화면상의 주변 자극과는 다른 엉뚱한 그런 이미지들이 채워지는데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본인의 어떤 경험하고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채워지는데 주변 자극하고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환각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가서 다 얘기가 좀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채워넣기 하나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번엔 무슨 눈으로 해야, 무슨 눈이나 어느 쪽 눈으로 해야 되죠? 이쪽 눈을 하려면, 자, 여기 초점 맞추고, 요 부위, 자, 요 부위, 여기 띄어져 있는 요 부위를 맹점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탁, 예. 지금 오른쪽 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이 동그라미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모니터를 하니까 이렇게 다가가 보는 거. 예, 맹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부위? 이 부위가 맹점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띄어진 부위가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맹점에 떨어졌어요. 더 가까이 가니까 다시 이 부위가 이렇게 흰 배경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벌써 이제 몇 개 해봤으니까. 자, 이 경우에 이 부위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어떻게 채워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보시면, 그죠? 이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위에 직사각형이니까, 밑에도 직사각형이니까, 이 부위도 어떻게 채워 넣는다? 그죠? 인공적으로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려놓지 않은 이상 뇌가 만들어지게 된 내추럴한 상황에서는 이 우리가 뇌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서 중간에 위에서 뭔가 이렇게 막대 같은 게 내려오다 중간에 뻥 비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대상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이 부위를 어떻게 당연히 위에도 막대 모양의 직선이라면 밑에도 막대 모양의 직선이라면 중간도 맹점에 떨어졌지만 막대 모양의 직선일 거다 하고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눈 같은 경우에는 시야상의 어떤 한 지점이 동일하게 맹점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가 맹점을 경험하지 못한다. 좌우뇌가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했지만 한쪽 눈을 갖고 있더라도 그죠? 시야상에 비지 않고 채워져 보이는 것이 제가 지금 흰 화면을 보고 있다면 이 흰 화면 중에 어떤 부분 반드시 맹점이 떨어지지만 그 흰 화면, 즉 맹점에 떨어진 그 화면 그 부위는 위에도 흰색, 옆에도 흰색, 아래도 흰색, 이쪽도 옆이네요. 그래서 좌우 다 흰색, 그리고 면도 그죠? 편편한 하얀색의 맨질맨질한 면이라면 그 부분도 하얀색의 맨질맨질한 면이라고 뇌가 해석을 해서 채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벽이 푸른색에 질감 있고 거칠거칠한 그런 면이다. 시멘트 면처럼 올락볼락하다 하면은 당연히 그 부위도 주변과 같이 채워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그죠? 맹점이 경험 안 되고 그 맹점 부위에 도달하는 그 지점은 그 주변 맥락에 맞게끔 그죠? 뇌가 해석해서 채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채워 넣어버려요. 하지만 이 경우에 여기는 빨간색, 제가 파란색이 없는데 이걸로 대신할까요? 파란색이 없는데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이 연결된 부위는 어떻다? 보랏빛에 가까운 색으로 그렇게 채워 넣어요. 왜 보랏빛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파란색, 이게 붉은색. 왜 이게 보랏빛일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 경험하고 그죠? 우리 여러분 그 빛의 소위 삼원색, 뭐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라고 있는데 그 삼원색들을 섞어 보면 어때요? 보랏빛이 그죠?
경험하죠. 여기서는 딱 뇌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그죠? 경계가 또렷하게 이렇게 두 개가 딱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빨간색, 여기부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슴푸리하게 빨간색으로 오다가 어슴푸리하게 이게 보랏빛이 가깝게 해서 다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뇌가 채워 넣어요. 요건 지금 이제 이 막대 모양이니까 빈 부분을, 하얀 부분을 이렇게 연속된 것으로 채워 넣는다. 색깔과 관련해서는 여기 빨간색이고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것은 우리 이후에 이제 색지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왜 여기가 또 보랏빛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뇌가 내추럴하게, 지금 내추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짜증나실 텐데, 내추럴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저희가, 우리가 배워서 합니까? 후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뇌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 과목을 듣고 나면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걸 경험합니까? 이거는, 그죠? 사람이라고 태어나면은 내추럴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즉 채워 넣기 현상이 나요. 사람만 아니요, 다른 동물들도 색지각을 하는 동물이라면 보라색을, 아니면 색은 그저 빨주노초파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각 못하지만 형태를 지각한다는 것은 그죠? 웬만한 동물들은, 아주 시각계가 우리보다 단순한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동물은 다 형태를 지각해야지만 이것이 먹을 건지 도망갈 건지 부딪힐 건지 피할 건지 알 테니까, 그런 형태를 지각하는 녀석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 채워넣기 경험을 해요. 어떻게? 배워서 이런 내용을 알아서? 아니요. 내추럴하게. 제가 내추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10번 넘게 했죠?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식론이나 존재론과 관련, 형이상 또는 존재론과 관련해서 소박 실제론이라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곧 실제다, 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본질이다, 실체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리가 왜 나왔죠? 무리하다. 어쨌든 위험하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죠? 이런 채워넣기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전지전능한 분이 이런 걸 다 알아서 우리 시야상의 그런 오점이었도록 다 맞는 것이다, 해준 것이다 하니까, 과학자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아예 맹점을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렇게 우스개 같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우주에 대한 그런 인식, 알아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하는 인식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인식의 어떤 특성 또는 본질, 한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다른 감각계에서도 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뇌의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죄송해요, 또 할게요. 내추럴하게 뇌가, 그죠? 타고나면서부터 이 맹점 부위는 채워넣기라는 것으로 현상을 일으킨다. 즉 해석을 함으로써 주변 자극들을 바탕으로, 맥락을 바탕으로, 그죠?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 넣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찰스 보넷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내추럴하게 생긴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채워 넣어지는데 그 개인의 어떤 특정 경험과 관련해서 채워 넣어지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뻥 비어 있어야 할 그 부분이 주변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는 맞지 않게, 주변 시야의 장면과는 맞지 않은 이미지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인은 환각을 경험한다. 환각이다.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내용을 몰랐던 저한테 얘기하면은 정신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요걸 통해서 실제
실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실제로 혹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그런 정신 질환과 관련된 환각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늘 반복 많이 합니다만,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어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위를 맹점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설명이 좀 뭐 부족하고 전달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 맹점 찾는 거는 해보셨잖아요. 당장 해보면 알아요. 이게 긴 말 많았지만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맹점 맞추는 거. 그럼 요걸 하려면 어느 쪽 눈을 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아까 몇 번 해봤으니까 오른쪽 눈을 해야 될지 왼쪽 눈을 해야 될지 해봐야 돼요. 두 쪽 눈으로 다 하면 안 돼요. 두 쪽 눈을 하면 왜 안 되죠? 두 쪽 눈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두 눈을 딱 포커스 맞추더라도 이 부위가 두 눈의 같은 지점 맹점에 떨어지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위 맹점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눈으로 여기를 초점을 맞추더라도 이쪽 눈에는 이 부위가 맹점에 떨어지는데 또 다른 쪽 눈에는 맹점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체온느끼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죠? 초점을 맞추고 한쪽 눈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어느 쪽 눈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요 그림에 맞게끔 눈을 그죠? 오른쪽 눈을 하든 왼쪽 눈을 하든 이제 제가 이건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해보시고 아니면 나 이 그림 안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을 뒤집든지 모니터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프린터를 뒤집으면은 그때 눈 방향 눈의 그죠? 좌우가 그죠? 그때는 또 다른 쪽 눈을 해봐야 되겠죠? 자, 딱 보고 자, 제가 모니터 있으니까 보고 이것이 맹점에 떨어져야 되니까 탁 하면 그죠? 왼쪽 눈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안 가르쳐 드린다고 또 왼쪽 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 해볼까 제가? 예. 재밌어요.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해보시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해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어떻게 보여지는지 뭐가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앞에까지 제가 뭐 쑥떡같이 개발세발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이 안 듣고 이것만 보셨다는 뜻이 되니까 무엇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이 그죠? 이 부위가 맹점에 딱 떨어졌을 때 맹점에 떨어진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만 들어서는 전혀 몰라요. 앞뒤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전달되었기 제가 기대하고 그죠? 그걸 바탕으로 이 부위가 맹점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1번 두 번째 왜 그렇게 보이는지 하나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죠?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대로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달리하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가 답이 될 테고, 요건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제가 차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건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차이지?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해보시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니까 그대로 보여진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 될 테고 왜 그렇게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그걸 묻는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속에 아까 얘기한
아까 앞서 얘기한 내추럴 의미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자, 여기 커즈가 있었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 컴퓨터 커즈고. 자, 요것도 여기 에스테리크, 별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 요것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자, 요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제 뒤통수만 보니까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딱 별표가 초점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글자를 맹점에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딱 하면은 이것도 왼쪽 눈을 해야 되겠죠? 딱 15도 코에 가깝게 되니까 그러면 이 글자가 또 좋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면 죄송해요. 어떻게 보이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이건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맹점에서 채워넣기 현상 뇌가 내추럴한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해석에서 채워넣는다. 하지만 찰스 보넷 현상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시신경의 일부가 망가졌다든지 시각 피질상의 그죠? 세포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채워넣기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채워넣기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그냥 뻥 비어 있는 식으로 암점이라 얘기하는데 암점 그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암점이라 얘기하는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채워넣는데 그거는 내추럴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죠? 후천적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과 관련 것들이 툭툭툭 나타나니까 본인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환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여긴다 얘기를 했었죠. 그것하고 관련되는 거야. 앞서 이것도 왜 그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요거는 뭐 한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늘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가 답이 될 테고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된다. 근데 내추럴하게 이거와 관련된다. 이거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그죠? 경험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보이는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그대로 막대 형태로 보였죠. 제가 옆에 그어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다 푸른색으로 보였어요. 이만큼도 막대 푸른색, 이만큼도 막대 푸른색.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니까 뇌가 어떻게? 당연히 이 부분도 직선의 막대의 푸른색이지 내추럴한 그런 경우의 상태에서는 푸른색에 막대가 내려오다가 붉은색에 이러한 덩어리, 원이 생긴다든지 구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형태는 내추럴한 경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막대로 채워 넣어요. 두 번째도 그죠? 두 번째도 막대니까 당연히 여기도 막대로 채워 넣고 색깔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이니까 이쪽도 붉은색이 된다든지 이쪽도 파란색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부위가 점점 그레데이션이 생기면서 여기가 보랏빛 들어 보인다 했죠. 이것도 내추럴한 상태에서 빨간 막대 형태의 기둥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뻥 아무것도 없고 파란 막대 형태가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내추럴한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막대 좋아 빨간색 내려오다가 막대 좋아 그럼 중간은 빨간색이 점점점 그라데이션 되면서 파란색이 되는 걸로
뇌가 내추럴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그죠? 그거 뭡니까? 그 보라색 보는 거. 그거 다 내추럴한 우리 경험이죠. 여러분 배워서 그죠? 그 색깔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색지각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다룬다고 이후에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 그 두 가지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도 이 글자도 맹점상에 보여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와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여러분 경험 그대로 하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제가 힌트를 뭐 거의 안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전달되었나 싶어서 뭐 자꾸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하니까 듣는 분 다 알아들었는데 짜증도 날 테고 시간만 잡고 가는데 자, 채워넣기. 채워넣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뇌와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다라고 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뇌에 관심 있는 이유가 결국 우리 마음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는 뭐 관심을 못 두셨거나 차마 생각 못 했겠지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존재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은 질문이 있지만 철학적 질문을 크게 대별하면은 존재에 대한 얘기, 형이상학,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얘기. 우리는 과연 존재라는 것이 뭐지? 이 실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어떻게 챙겨놨지? 뭐 이런 형이상학, 존재론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즉 인간을 포함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지, 알 수 있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윤리학이 대두되는 거예요. 바로 존재론과 인식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 대한 이해, 인식론, 나는 누구지, 존재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과 관련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일 테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과 관련해서 내가 갈등하고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 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다 인식론, 존재론을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철학적 질문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채워넣기 이 현상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 그죠? 존재론.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일례로 아까 내가 내추럴하게 오늘 내추럴 한 100번 하겠어요. 그죠? 내추럴하게 해석한다. 인식론과 관련된 얘기일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 야, 채워넣기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써? 어떻게 사는 거하고 그거 뭐 우리 맹점 채워넣는 거 다 무슨 관계인데 이것이 이후에 제가 슬라이드 여러분 이미 받으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돼요. 그때 가서 제가 또 잊어버리고 이 얘기 안 하면 곤란한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해 놓고는 편견하고도 관련돼요. 이 채워넣기 현상이. 바로 우리 신경계가 뇌가 갖고 있는 그죠? 어떤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그러한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편견이라는 그러한 우리 어떤 사회 심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채워넣기가 참 중요한 현상이고 이 발견한 것이 그죠? 아주 후세에 그죠? 뭐 17세기까지도 1600년 데카르트 시대까지도 이걸 잘 몰랐대요.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 importance가 아니라 significance, 그 의의가 금방 말씀드린 철학에서의 모든 질문을 묶었을 때 세 가지로 수렴된다는데 이것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과 갈등, 문제,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하고도 이제 관련되어지고 소위 거창하게 의해서 깨달음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그니피컨스 의성을 가진 현상이에요.
말이 너무 길었죠. 오늘 또 뭐 이거 채워넣기 하나 맹점 얘기하다 시간 다 갔는데, 자, 망막의 구조 또 보겠습니다. 한 대까지. 자, 망막은 이미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렇게 안구, 망막, 요거는 이제, 예, 우리 앞에서 본 그 안구 구조보다는 이제 더 심플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자기파, 우리가 빛이다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전자기파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보여주고 있는 이 시야상에 있던 대상에 부딪혀서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되어서 이렇게 망막에 있는 세포에 도달한다 했죠. 들어온 걸 이렇게 물결 모양 파형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망막이에요. 그리고 요 시신경, 시신경은 망막에 있는 신경질 세포의 축삭들이 시신경을 이룬다 했죠. 근데 여기 네모 이렇게 작게 네모했어요. 망막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망막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물결 모양 빨간 선은 지금 빛, 그래서 빛의 방향은 요 방향, 그죠? 요건 망막, 안구가 이렇게 됐으면 안구 이 뒷면, 여기 뒷면, 그리고 망막이 어떻게 크레딧 카드 두께 정도 된다 했죠? 그렇게 두께를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세포의 수가 한 세포의 수가 아니라 세포의 종류가 한 5개라 얘기했는데, 더 세분화해서 그 세포의 종류를 나눠보면은 한 60종 이상 그 정도 된대요. 제가 또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 지난 시간 이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그 많은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광수용기만 하더라도 1억 6,200만 개쯤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그죠? 뭐 크게 대별해서 5종류가 됐던, 세분화해서 뭐 60종이 되었던 간에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요 망막, 제 눈알이 얼마일까요? 이 주먹만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꽤 클 텐데 여기 안에 뒷면에 이렇게 크레딧 카드 두께 정도 되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있어서 바로 눈 자체는 extraordinary하다. 우리 그때 처음 시각 시작할 때 동영상 봤었죠. 그래서 눈이란 기관은 참 특별하다. 그런데 눈이란 기관이 특별하고 뇌 안에서도 시각과 관련된 부위가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 아까 했던 그 얘기를 또 할 텐데, 바로 이 세상, 이 세계, 이 현상계를 경험할 때 가장 많은 착각, 오류를 가져다 주는 게 시각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가장 정교한데,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참 이거는 특이하다. 정말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만들어주신 것만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뇌 안에서도 우리 그때 감각 나눠봤었죠. 대표적으로 흔히 일반인들도 생각하는 오감 이외에 고유 감각해서 6가지 감각이 있고, 그 이외에 더 복잡한 정보를 처리를 뇌가 다 이제 할 텐데, 그 뇌 중에서도 거의 30% 이상, 즉 3분의 1 이상이 시각에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 즉 이 세상 안에 인간도 다 포함됩니다. 뭐 우주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존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오류를 낳는다. 달리 하면 가장 착각을 낳는 것이 바로 시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역설적이고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그것이 실제인가? 바로 이거 뭐요? 존재론, 인식론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하고도 이렇게 관련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망막이 그만큼 복잡한 얘기하다 또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자, 망막을 확대했습니다. 망막을 확대했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뭐?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간에, 중간? 어쨌든 다른 세포들 아무리 많아도 가장 먼저는 뭐요? 빛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른 그러한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냐? 바로 광수용기다.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다 해서 광수용기, 뭐 광수용체 해서 포토 리셉터다. 그다음 이제 리셉터. 우리 리셉터는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할 때 봤었죠. 리시브 받다, 리셉터, 수용체, 광수용체다. 그런데 광수용체는 2가지로 나뉜다.
해서 여러분 이미 동영상 보시고 예습도 하셨고 한 것처럼 로드와 콘으로 나뉜다. 그래서 로드는 막대세포 또는 한자말로 간상체. 이 채자는 뭐 아마 수용체 할 때 이 채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간, 막대기 간자, 우리 간자, 뇌간, 뇌줄기 할 때도 뇌기둥이라는 뜻으로 간자 쓰죠. 그래서 막대기 모양의 세포체, 수용체, 세포체에서 간상체, 로드와 그리고 여기다 다른 색깔로 좀 적어볼게요. 콘은 뭐 원뿔세포라고 불러요. 원뿔세포. 콘, 아이스콘, 그죠? 브라보콘, 네, 콘. 우리 뭐 좀니까 패스트푸드 지금 가면 그죠? 콘으로 드릴까요? 컵으로 드릴까요? 그 콘 바로 원뿔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뿔세포. 그래서 이것을 한자말로는 추상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세포체, 뭐 수용체다 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추상체, 간상체 또는 막대세포, 원뿔세포. 자, 여기 줄을 그어버려가지고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자, 막대세포,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가 이게 회초리, 막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콘은 금방 말했어요. 아이스콘, 예, 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상체, 추상체가 나와요. 간상체, 추상체. 바로 이 간상체, 추상체가 광수용기인데 이게 어디? 망막의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빛은 이 방향으로 들어오지만 빛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의 배열순, 즉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은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있는 세포가 빛에 반응하고 그 다음 세포에 뭐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하면 또 신호 전달, 시냅스, 신호 전달한다 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뭐 생략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망막상의 가장 이 앞쪽이라 얘기해야 될까요? 이 뒤쪽이라 얘기해서 앞쪽, 표면 쪽에 해당하는 것이 뭐? 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물론 이런 색깔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 구별하기 좋게끔 색깔을 표현해놨지만 노란색으로 표현한 바로 신경절 세포다. 그래서 신경절 세포. 제 이거 처음 소개할 때 이게 절자가 무슨 뜻인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려다가 뭐 망설이다가 뭐 어쩌고 말았죠. 어쨌든 신경절 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의 축삭이, 신경절 세포의 축삭 또는 축삭 돌기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했죠.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바로 뭐예요? 시신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게 하고 여기다 뭐예요? 시신경 섬유라 붙였어요. 이때 시신경 섬유 할 때 이 섬유란 말이 바로 이 축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삭을 섬유해서 파이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시신경 섬유할 때 이 섬유는 바로 축삭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시신경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광수용기 중간에 세포가 한 3종류 더 있고 시냅스 우리가 배운 시냅스에서 신경절 세포까지 도달되어지면 신경절 세포에서 신경절 세포의 축삭을 따라 뭐가 활동전이가 쭉 뇌로 들어가서 시상을 거친 다음에, 즉 시상에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 한 다음에 시상에 있는 세포가 다시 축삭을 쭉 어디 후두엽, 그죠? 뒤통수 쪽으로 보내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을 뒤통수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피지라 얘기한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하고, 그다음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다음 세포와 시냅스 하면서 결국 우리가 본다라는 모양, 그리고 모양이나 형태는 같은 말이죠. 모양, 그리고 색깔,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막을 확대해 놨고요.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광수용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확실하니까 생략하고, 이것이 바로 뭐 로드, 막대세포, 간상체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그려놨죠.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생겼죠. 요 지금 전자현미경에서는 요 정도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다 보여주지 않고 요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찍히기를 최대한 찍힌 게 요 정도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표현한 것, 회색으로 표현하고 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이것이 로드 간상체인데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다음 세포랑 시냅스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세포체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 막대세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찌그러졌는데, 사진 찍다가 박치기해서 찌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찌그러졌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죠? 원뿔 모양이죠. 원뿔 모양.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원뿔 모양의 세포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또 오징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세포랑 시냅스하는 부위고, 여기 세포체 부위고, 앞에 이렇게 원뿔 모양 생겼는데, 이 그림에서는 제가 이만큼이 원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뿔 세포, 즉 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 화면 안에 하나, 둘, 셋, 뒤에도 긴 것 같은데 한 4개인데 여기는 하나죠. 그래서 간상체가 훨씬 더 많아요.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한 20배 더 많아요. 20배 더 많은데 이 간상체가 이 망막 하나에 몇 개 있냐면은 1억 2천만 개, 그리고 여기 600만 개예요. 막대세포, 로드가 원뿔세포, 콘보다 20배 더 많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간상체, 추상체가 이제 주된 관심이에요. 뒤에 이어진 내용이 요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색지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각 시작하는 부분에 제가 무지개 보여드렸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